나무의 꿈. 응? 나무가 꿈을 꿔? 나무가 꿈을 가지고 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꾸는 거잖아. 근데 나무가 꿈을 꾼다.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꿈에 대한 질문인 거지.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나무야, 너는 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의자가 되고 싶니? 책상이 되고 싶니? 이것은 뭐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는 식으로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온율감이 형성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니라고 묻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시적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의자와 책상일까? 이 두 가지는 바로 나무라고 하는 소재와 관련되어 있어. 이 의자와 책상이 다 나무로 만들어지잖아. 따라서 이 의자와 책상은 바로 꿈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뭐 꿈, 일, 꿈, 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책상은 누군가의 책상이야. 자기의 책상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때의 책상에는 이타적인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계단이 있다고? 그런데 이 계단은 삐걱 소리가 나? 이거는 음성상지거지? 의성어란 말이야.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소리가 난다? 이거는 나쁜 의미로 쓰이게 되면 이건 소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좋은 의미로 본다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지.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다락방이라 이거는 천장 아래에 있는 공간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둡고 누추한 그러한 공간으로 이직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가는 계단이거든. 다시 말하면 공간 이동의 통로인 거지.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별빛이라 보통 요거는 맑고 밝음의 이미지로 쓰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다락방하고 대립적인 이미지네. 어둠의 이미지니까. 그렇다면 이때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밝음의 경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바다를 생각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때 이 바다는 저 세계지. 이 다락방은 이 세계인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다락방과 바다는 뭔가 대립적인 공간인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해.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갈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그러한 경계가 되네.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 줄도 몰라. 여기 그리워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바다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바다를 소망한다, 그리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 같아. 목선을 그리워한다고? 그런데 이 목선은 수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목선인 거야? 보통 이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경계지. 그러니까 수평선의 이쪽과 수평선의 저쪽은 다른 세계인 거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목선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수단이 되겠네.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바다가 꿈인 거야. 배가 되고 싶겠구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수단인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삐걱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부정적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둡고 누추한 다락방으로 가는 통로잖아. 뭔가 부정적 상황인 거지. 그러한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저 세계를 꿈꿔, 즉 희망과 소망의 세계를 갖다가 꿈꾼단 말이야. 긍정적인 상황이겠지. 그러한 긍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꿈꾸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이때 이 목선, 이 배라고 하는 이 시어는 결국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 시에서 보면 시어를 배치하는 방법이 좀 재미있네. 계단도 있겠지. 계단을 따라 다락방으로 간단 말이야. 거기에는 창문이 있다 그랬어. 또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한다 그랬고, 이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단을 통해서 다락방을 갖다가 연상하고 다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창문을 연상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이 또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갖다가 연상하고 있고, 또 바다를 통해서 배를 연상하고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이때 시어의 배치가 연쇄적이네.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눈을 감다. 이거 보통 죽음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지. 여기 보니까 뭐뭐 하지 못하고 그랬어. 그렇다면 이때 이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말하고 아궁이 속 장작이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말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잊지 마렴. 잊지 마렴? 이거는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건데 부드럽게 명령을 내릴 때 이런 말을 쓰거든. 그러면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친근감을 갖다가 드러내게 되는 건데 한줌 대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여기 또 지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줌 제가 되다라고 하는 말하고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아, 이제 알겠다. 여기 아궁이 속 장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이고 이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말하고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보통 아궁이 속 장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 타서 재가 되는 거니까 헛되거나 또는 무의미한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산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하늘을 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제 무엇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하늘을 날다가 대체 무슨 뜻인 거야? 여기 조치가 쓰였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한줌제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를 잊지 마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을 순서를 바꾼 거니까 결국은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강조한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춤을 추듯 피어오른다? 아, 이게 이 말과 같은 말 같은데? 아,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인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몸을 데워준다고? 촉각적 이미지네. 이걸 통해서 이제 따뜻함의 이미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지. 아, 그러면 누군가의 몸을 데워준다? 이거는 이타적인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거잖아. 아, 순간 희생이 느껴지네. 왜냐하면 몸을 데워주고 자신은 제가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궁이 속 장작이 되고 한 줌 재가 되는 거. 이것은 무엇이 되는 것하고 하늘을 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의자라든지 이때 이 책상, 이때 이 바다라든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럴듯한 꿈인 거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 아궁이 속에 장작이 되고 한 줌 재가 되는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한 거지. 헛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것조차도 숭고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겉으로 봤을 때 의미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숭고한 희생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헛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존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네. 역설적인 인식을 갖다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거는 시상을 전환할 때 쓰는 접속사지. 어떻게 시상이 변하고 있을까? 지금은 다만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이라고 다시 또 부드러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 잎사귀를 스쳐가오는 바람 소리를 갖다가 강조하는 건데, 여기 지금이라 그랬네. 이거는 현재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네. 그런데 여기에 와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상이 전환되고 있네.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이 또 나오고 있네.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또다시 바람이 나오고 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위태로울 때,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많이 쓰거든. 그렇다면 이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위태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 바람 소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럼 결국 시련, 어려움 같은 것들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너로구나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에서 시련, 어려움에 처해 있는 너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고 보면 이런 거야. 사람들은 보통 꿈을 꿔. 미래를 생각하기 쉽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현실인 거야. 어떤 현실? 바로 시련 속에 놓여있는 현실을 갖다가 생각해야지. 이때 이 꿈만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면 좌절하기 쉬운 거야. 이것을 갖다가 극복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시인은 이런 거야. 꿈을 꾸되 현실에 시련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 심리라고 하면서 의문형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고, 여기 구나 그리고 몰라 라고 하면서 또 같은 시어나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있는 거야, 오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역시 또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고, 여기 구나라고 하면서 역시 또 감탄형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지. 이 시는 이렇게 그 종결어미가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율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네.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상대방에게, 즉 나무겠지?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어조로 되어 있어. 그리고 또 이때 말을 건넬 때 비격식적 해라체거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친근감을 갖다가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거지.